믿기 어렵겠지만 뇌졸중 위험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10가지 중 9가지, 그러니까 90%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혈압이 치솟을까, 약은 꼭 챙겨 먹고 있는지, 소금은 줄였는지 머릿속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 건강 때문에 여러 의료진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들만 골라서 정리했어요. 실제로 70세 어르신도 이런 방법들로 많이 좋아지신 분들 봤거든요.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검사 얘기는 빼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병원비 들이지 않고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비법들이에요. 건강한 내일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물론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부담을 많이 받습니다. 뇌졸중은 특히 이런 시기에 조용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에만 하루 평균 수백 명이 새로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여성 어르신의 경우 남성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내용이 지금 당장 나와 가족을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시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미리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개선되신 분들을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65세 김 어르신도 혈압약을 3년 드시다가 생활 습관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거든요. 저도 부모님 건강 때문에 여러 정보를 찾아봤어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말 확실한 방법들만 골라서 정리했거든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 후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먼저 뇌졸중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예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시간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몸의 경고 신호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뇌졸중 증상은 기억하기 쉽게 얼굴, 팔, 말, 시간으로 외우시면 편해요. 먼저 얼굴이에요. 거울을 보거나 가족이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팔이에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는데 한쪽 팔이 자꾸 내려간다면 이상 신호예요. 평소보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말도 중요해요. 갑자기 발음이 뭉개지거나 혀가 꼬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어요. 맘마, 랄라, 가가 이런 간단한 발음도 평소보다 어려워진다면 위험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이에요. 즉시 119, 이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운전하지 마시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메모해 두었다가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치료 방법을 정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응급실 치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혈관이 막힌 경우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은 보통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생활을 조금씩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혈압 재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도 말씀하시길 의사 앞에서 혈압 재면 긴장해서 10에서 20은 더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권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건 집에서 팔뚝 혈압계로 재는 거예요. 5만 원 정도면 좋은 혈압계 구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죠. 손목형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팔뚝형으로 사세요. 집에서 혈압 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약을 드시기 전에 아침 식사 전에 조용히 앉아서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재세요.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재시면 좋아요. 1분 간격으로 2번 재서 평균값을 내세요. 첫 번째 재는 값은 보통 높게 나오거든요. 날짜와 시간, 잠을 얼마나 잤는지, 운동을 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도 함께 적어두세요. 그러면 나만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한 번의 숫자보다 흐름이 더 중요해요. 평소보다 수치가 크게 올라가거나 들쭉날쭉한 날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갑작스런 심한 두통, 어지러움이 함께 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혈압 관리가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소금을 줄이고 처방받은 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왜 좋은지 간단히 설명하면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긴장 상태가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짜지 않게 먹는 거거든요. 소금은 하루에 찻숟가락 하나 정도, 그러니까 5g 이하로 줄이는 게 좋아요. 해보신 분들이 일주일 정도면 혈압이 떨어지는 걸 느끼신다고 해요. 단계별로 천천히 해보세요. 첫째 날은 국물을 평소의 절반만 드시기, 셋째 날부터는 소금 대신 후추나 마늘로 간 맞추기, 일주일 후에는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기. 국물 요리할 때는 다시마, 멸치, 버섯으로 우린 국물을 사용하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맛있어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양을 줄이고 라면이나 가공식품 살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72세 박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떨어지셨어요. 가족분들도 얼굴 색깔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대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관리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상하기 쉬워서 뇌졸중 위험이 커져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을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져요. 세 번째는 돈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 좋은 걷기 운동입니다. 운동은 양만큼 효과가 좋아요.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로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5일만 하면 돼요.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씩 주 3회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운동화 한 켤레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경제적이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 30분 걷기를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충분해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정거장 하나 일찍 내려서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운동복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날씨가 나쁜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30분 해도 효과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나 팔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강도는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번째는 금연과 술 줄이기예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을 거의 2배로 올려요. 하루에 한 개피라도 위험해요. 금연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술도 적을수록 안전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특별한 날에만 반잔 정도로 정해서 지키세요.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적당히 마시는 게 나아요.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배가 나올수록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나빠져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식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밥량을 조금 줄이고 간식을 절반으로, 야식은 끊어보세요. 한 달만 해도 수치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섯 번째는 계절 관리예요. 추울 때는 외출 전에 목과 귀, 손목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지 않게 하세요. 욕실이 추우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더운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짠 음식과 술은 피하세요. 탈수가 되면 피가 끈적해져서 위험해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일곱 번째는 건강한 식단이에요. 어려운 식단표는 필요 없어요. 우리 밥상에서 나물과 채소 반찬을 늘리고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고 국과 찌개의 간을 낮추면 돼요. 밥은 현미나 보리를 섞어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좋아요.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사과 반 개나 배 반 개 정도면 적당해요. 사과와 배는 혈관에 좋은 성분이 많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관을 보호해줘요. 감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에 한 개 정도만 드세요. 당뇨가 있다면 과일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여덟 번째는 잠 잘 자기예요.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멈췄다가 다시 큰 소리로 코를 곤다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밤에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이 커져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이런 방법들을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커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도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메모해 두시고 복용 중인 약 이름과 기존에 앓고 있는 병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음식이나 물은 드시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뇌출혈일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병원비 걱정도 덜어드릴게요. 뇌졸중은 보통 산정특례가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도와주니까 꼭 문의해보세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장기요양보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만 해도 충분해요. 몸이 안 좋은 날은 쉬셔도 되고 컨디션 좋을 때만 하셔도 괜찮아요. 변화는 천천히 나타나요. 이틀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면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2주 정도 되면 가족분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실 거예요. 한 달 후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게 답이에요. 오늘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뇌졸중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가 될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은 빨리 알아채고 빨리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혈압 재기, 싱겁게 먹기, 걷기 운동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세요. 환절기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내일의 건강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주변에 고혈압이나 뇌졸중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튼튼해지도록 매일 건행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